검찰이 오늘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재판에 정경심 교수를 증인으로 소환해서 사실상 추가 조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소득을 못 얻고 재판이 끝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7일 형사합의 24부 소병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조범동 씨의 사모펀드 혐의에 대한 재판에 정경심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피의 사실과 관련된 검찰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형사 피고인이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경우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경심 교수는 오늘 있었던 재판정에서 진술 거부권도 사용하며 반대로 검찰 주장을 반박할 필요가 있을 땐 아주 시원한 핵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검찰 측에서 정경심 교수 일기장을 공개한 걸 지적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 상처를 많이 받았다 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그 이유는 검찰에서는 이미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정경심 교수를 공범으로 엮어놓은 상황이니까 그만큼 오촌 조카의 재판에서 하는 진술은 사실상 정경심 교수 본인에게는 피고인 신문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재판에서도 검찰 측에선 조범동 씨의 혐의보다는 정경심 교수를 겨냥하는 듯한 질문을 하면서 집중 추궁을 하는 바람에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아니, 지난 한두 달 전쯤 정경심 꿈은 강남 건물주, 정경심 꿈은 강남에 수백억짜리 빌딩 사는 거, 이러한 보도들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본 국민들이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꿈도 못 꾸냐? 내 꿈도 강남 건물주다. 그럼 나도 잡혀가는 거냐? 이렇게 분노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검찰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꺼내면서 정경심 교수는 그 당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수백억 원대의 강남 빌딩을 구입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왕창 벌기 위해서 그런 꿈을 꿨었고, 유력한 증거물이 바로 그 문자 메시지다 라며 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정경심 교수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뭐라고 했냐면, 지난 2017년에 자신의 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엔 함께 쭉 같이 가자,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보자, 내 꿈은 저 강남 건물을 갖는 게 꿈이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동생한테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된 계기는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정경심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자고 했던 건물이 있는데, 그 장소를 딱 가보니 역삼동 큰 도로에서 한두 블럭 정도 안쪽에 있는 건물이었다. 그 건물이 1층에는 카페가 있고 한 3, 4층짜리 아담한 건물이었는데 너무 아담하고 예뻐서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주인에게 이러한 건물은 얼마나 하냐고 물었더니 주인이 한다는 말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 당시 정경심 교수는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건물이 있었거든요. 강북 월곡동에 있던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 근데 그 건물 가격이 30억이 안 되는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또 그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건물을 한 26억 정도에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한 30억이 채 안 되는 건물이었고, 강남에서 오고 가며 관리하기가 어려운 강북 월곡동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을 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던 시기에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만나자고 해서 카페를 가보니 그 강남 카페 건물 3, 4층 되는 건물이 40억에서 50억 정도 한다니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강남에 있는 건물은 다 엄청 비싼 줄 알았는데 40억, 50억 한다고 하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그 건물은 30억이 안 되니 강남 건물을 살 능력은 안 되고, 더구나 정경심 교수 오빠도 강북 월곡동에 있는 건물 공동 상속인인데 자기 지분을 빼달라고 하니, 근데 동생하고는 좀 항상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동생한테는 문자를 보내며 우리 함께 열심히 돈 벌자 이러면서 내 꿈은 저 강남 건물 갖는 게 꿈이다. 앞으로 강북 건물을 뭐 처분하거나 다른 자산들도 처분해가지고
앞으로 한 10년이라도 열심히 돈 벌어서 강남에 저런 조그만 건물이라도 가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동생한테 문자를 보낸 거래요. 근데 그런 문자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정말 마음이 상했었다. 내가 그렇게 양심이 없게 살지 않았다. 심지어 아들과 딸에게 주식을 통해서 뭔가 양도하거나 증여를 할 때도 법에서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했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 검찰에서는 부의 대물림이다. 불법적으로 축척했다. 이런 프레임을 짜서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정말 마음이 상했다. 근데 또 정경심 교수는 조범동 씨가 코링크 P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W사라며 정경심 교수에게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다는 기사들이 많았잖아요. 아마 이 W사라는 건 웰스 CNT를 언급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W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것과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아이폰에다가 일기처럼 메모를 해놨는데 그거를 또 검찰에서는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검찰이 그 백업 자료를 다 확보해서 법정에서 그거를 오픈하고 그러더라. 근데 어떻게 나 혼자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걸 남한테 공개하지 않는 걸 가지고 나 혼자 볼 생각으로 메모장에 해놓은 걸 가지고 법정에서 증거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으니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메모를 한 일이 잘못이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참 정경심 교수님 그 가족분들 조민양은 뭐 중학교 때 쓰던 일기장도 압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조국 장관이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아니 기자들이 쓰레기통까지 뒤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짓은 스토킹이라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어찌되었던 지금 검찰에서는 강남에 있는 아주 예쁜 3, 4층짜리 건물 보고 내 꿈은 강남에 건물 사는 거다. 이렇게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꿈도 꾸지 말라는 거잖아요. 꿈도 꾸지 말라는 거. 아니 어디 봉사활동 나가서 표창장 같은 거 받으면 안 되고 어디 인턴 활동이라도 하게 되면 10년, 20년 후에 인턴 활동 안 했다고 압수수색 당할까봐 인턴 활동 담당 교수나 선생님한테 눈도장 꽉꽉 찍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옆에만 졸졸 쫓아다녀야 될 거고 그리고 인턴 활동 끝났다고 해서 교수님이 잊어버리면 어떡해. 허구한 날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동양대 최성애 총장처럼 용돈도 주고 이쁘다고 하더니만 나중에는 생판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허구한 날 담당 교수 쫓아다니고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고 허구한 날 전화하다 보면 혹시 너 이상한 스토커 아니냐? 이러면서 신고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좀 해도 어지간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남에다 건물 좀 사고 싶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강남에 있는 건물주들은 다 조사해야 되잖아. 어쨌든 정경심 교수는 오늘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냈는데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늘 그랬듯 오늘도 공소 사실을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했습니다. 아 그리고 검찰에서는 또 정경심 교수가 WFM과 코링크 P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 분배만 받아야 맞는데 자문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했으니까 이것은 횡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정경심 교수는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돈을 빌려갖고 그 자문료라는 건 사실 이자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재판에서도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았지만 재판정에서 오촌 조카에게 5억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이 공개되기도 했고 전임 재판부였던 송인건 부장판사도 민사재판에서는 투자냐 대여냐를 따질 때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대여로 본다.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이걸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있었던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가 남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꺼낸 말이 있는데 남편은 돈에 전혀 관심 없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다. 명예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다. 믿든지 말든지 종합소득세를 낼 때 현금이 부족해 남편에게 빌려달라고 하니까 4천만 원을 줘놓고 나중엔 2천만 원을 줬다고 했더라. 원래 그런 사람이다. 저희 남편은 돈과 관련된 질문을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동생이 집 살 때도 남편 통장에서 빼서 1억을 준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참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진짜 선진국이라며
심지어 30개 나라들 정상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스웨덴, 스페인, 핀란드,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이러한 나라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도와달라, 방법 좀 알려달라 이러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의 검찰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니 어떻게 강남 건물 사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 가지고, 그리고 꿈속에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2마리 봤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이래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루빨리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